그렇군요. 좌뇌인 사람은 너 지금 학교 왔다가 뭐부터 해야 되고 뭐부터 해야 되고 이렇게 정해주잖아요. 이게 완벽한 좌뇌적 엄마가 바라보는 아빠가 바라보는 입장이죠. 아이는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야. 여기 하면 어떻고 여기 하면 어때? 그래서 아무튼 하면 되지. 근데 아빠는 그럼 너 내일 아침에 잠을 못 자잖아. 빨리 자야 돼. 이게 이제 계속 시간 계산이 나오니까 안 되죠. 그래서 계속 아이하고 싸우다 보니까 얘는 내가 알아서 합니다 하고 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소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딸하고는 어때요, 딸하고는? 근데 딸은 자네예요. 그래서 자네 아빠, 자네 아빠, 자네 딸이니까 잘 맞아요. 잘 어. 특히 그 약속 시간 같은 거. 그래서 뭐 공부를 언제까지 하고 그다음에 놀 거 이런 시간도 딱 정해가지고 둘이 참 잘 맞아요. 그러니까 마트를 갈 때도 아빠 우리 마트 갈까? 언제 갈까? 3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내가 요거 하나를 봐야 되니까 마치고 4시에 가는 게 좋겠다. 그래 일단 4시에 가자. 정말 잘 맞아 정말. 언제 또 딸이 되셨어요? 이렇게 큰 딸 되셨대? 너무 커요. 계획적으로 시간도 딱 얘기하고 맞아요. 이유도 딱 얘기해주고 예. 네, 정말 잘 그래요. 맞네요. 네. 근데 이런 경우는 또 어떤 걸 좀 조심해야 될까요? 좌뇌와 좌뇌가 만나면 둘이 딱 맞아 두 사람은 좋잖아요. 근데 둘이 다 바라보는 시각이 같으니까 좀 더 넓게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주변을 좀 폭넓게 바라본다든지 때로는 그 틀에 좀 벗어서 좀 아이들하고 산에도 이렇게 가서 그 계획되지 않은 텐트나 뭐 이런 데서 캠핑도 하고 이렇게 좀 즐길 수 있는 자연을 통해서 혹은 정확하게 정해야 되지 않은 곳에 가서 또 너무 내가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면서 아이에게 좀 시선을 넓게 볼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양보할 수 있는 이런 시각을 비춰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권미란 씨는 딸내미하고 잘 맞는 것 같으세요? 글쎄요, 그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전형적인 우뇌형에 좀 가까운 것 같고, 저희 남편은 저랑 완전 정반대, 좌뇌형의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애는 어떨 때 보면은 우뇌형의 기질이 살짝 있는데, 약간 또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좌뇌형의 기질이 더 큰 것 같고요. 근데 요즘 최근 들어서 그 아이가 말대꾸를 좀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럴까 했더니 주변에서는 엄마 아빠가 둘 다 방송을 하니까 이렇게 유전적으로 이제 말이 많구나. 말을 잘하는 게 좋은 거야라고 칭찬을 해주시는데 이게 이제 당하는 엄마 입장에서는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니까 막 열이 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도 많고 해서 이제 제가 두뇌 검사를 아이를 한번 의뢰를 했거든요. 근데 그날 검사를 받고 났는데 저희 그 스마트폰에 일정 등록하는 스케줄표 등록란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아이가 은서 머리 검사 이렇게 자기가 적어놓은 거예요. 이거. 그래서 얘는 좌뇌인가 봐. 그 생각이 조금 들었었어요. 권미란 씨 아이가 7살이거든요. 예. 근데 비율로 선호도 비율을 봤더니 우뇌보다 좌뇌가 60을 더 선호하고 있고 우뇌가 40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좌뇌 아이의 선호도 특징처럼 1등 하려고 그러고 잘하려고 그러고 네. 막 이런 선호도를 일단 가지고 있는 게 기본 선호도예요. 그리고 조금 더 그 안에 뇌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서 성격적 영을 보니까 네. 열정 지수가 가장 높습니다. 욕심 많아요. 그래서 뭐든지 이겨야 되고 잘해야 되고 막 그런 열정이 높죠. 근데 문제는 마음이 여려요. 아, 맞아요. 무슨 말만 하면 눈물을 뚝뚝 흘리는 아이예요. 진짜 그래서 여려요. 성격 중에서 마음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다치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넘어진 무릎을 다치듯이 마음을 다치니까 눈물을 흘리죠. 그래서 잘 다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카리스마 지수가 좀 약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똑똑한 거에 비해서 열정 지수 있는 거에 비해서 친구를 확 휘어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본능적으로 자기가 부족한 카리스마나 열정을 올릴 거를 몰라요. 그래서 더 잘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입만 사는 그래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가 제가 약간 우뇌의 기질이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했던 이유가 손재주가 좀 있어요. 그래서 막 그림 굉장히 정교하게 잘 그리고 막 눈 안에 막 이렇게 막 반짝반짝반짝 너무 애가 섬세해요. 스트레스는 손이냐 몸이냐 입으로 풀어요. 근데 얘는 손으로 푸는 아이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손을 씁니다. 그럼 이런 아이가 그대로 학교를 가면 학교 가서 지우개에다 구멍 3개씩 들어오는 아이예요. 왜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으냐? 하고 싶은 열정만큼 친구들이 안 따라주고 마음이 여려연계된 성격적 요인에서 받는. 그래서 성격이 원만하지 않으면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정서라고 그래요. 마음 여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마음 여린 것 때문에 친구를 리더를 못하고 마음 열어서 상처가 담고 나중에 폭발할 거고. 그렇죠. 그러다가 입만 살아서
그러다가 문제도 깊이 못 풀고 빨리 풀고. 예. 그럼 결국 마음 여린 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야 돼. 그렇죠. 강하게 어떻게 뭐 만들어? 마음 강하게 여린 거는 저한테 보내서 카리스마 아줌마한테 보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좌우 뇌가 골고루 발달한 아이가 있다? 없다? 정답은 있다! 우리가 흔히 상위 1%라 부르는 아이들의 뇌파를 검사해보면 높낮이에 큰 변화 없이 뇌파가 고르게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는 일명 엄친아, 엄친딸들이 그 주인공. 하지만 아이의 성적만을 강조하다 보면 공부 쪽을 담당하는 좌뇌만 발달할 수 있다는 점. 공부도 즐겁게, 놀이도 즐겁게, 아이의 좌뇌 우뇌를 균형 있게 업시켜주면 공부의 인성까지 겸비한 엄친아, 엄친딸 만들기 문제 없겠죠? 특히 이제 우리가 무슨 세대 얘기해도 요즘 키우는 아이들은 대부분 역경지수나 그다음에 열정지수가 떨어져요. 거의 트렌드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최근에 몇 년 아이들 보면. 그리고 시각이 계속 뜨는 이유가 핸드폰 이 영향을 통해서 아이들이 또 엄청나게 시각은 뜨고 이게 비슷한 유형의 아이들이 시대마다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데 요즘 아이들은 밖에를 한 발짝도 스스로 안 나가요. 유치원도 웬만한 거리 같으면 다 걸려보내야 되는데 다 아이들을 차로 다 100% 데려가고 집 앞에까지 와라. 그래서 저는 저희 연구원들이 있는데 무조건 애들을 유치원을 걸려보내라고 그래요. 비가 오면 우산도 이렇게도 써보고 바람 부는 쪽 쓰면서 몸으로 수학 각도를 알고 또 눈이 올 땐 넘어지잖아요. 납작하게 이렇게 걸어가도 가보고 이래야 되는데 집 앞에까지 오라고 그러니까 이런 역경이나 열정수가 없어서 이 아이들이 크면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이 무서워서 그래요, 그렇죠. 세상이. 그런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안전해요. 세계 여행 해봐야 한국만큼 안전한 나라 없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안전한 나라인데 좀 마음을 열고 대범하게 키우세요. 특히 권미라 씨 아이 대범하게 키워서 알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좌뇌, 우뇌 뭐 이런 얘기는 충분히 다 들었는데 그게 나중에 듣다 보니까 결론은 아이의 특성을 잘 파악을 하고 소통을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아는 거 많은데 솔직히 중요한 게 계속 강조하는 게 실천 아닙니까? 그렇죠. 저부터도 실천을 못하니까. 가장 중요한 건 아이에게 초등학생이든 유치원이든 중학생이든 이 아이가 기본 생활 습관이 잘 돼 있는가를 확인하면 돼요. 기본 생활 습관이 잘 돼 있으면 얘는 운해가 좋은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생활 습관이 뭐냐고요. 아빠, 엄마한테 존대하는 거. 맛있는 거 있으면 자기 먼저 먹지 않고 엄마, 아빠 먼저 드세요 하는 거. 생활예절 같은 거. 동생 사랑하는 거. 뛸 자리, 앉을 자리 구분하는 거. 이 가장 기본 생활 습관이 운해인데 이게 생기면 눈치가 생겨요. 그럼 눈치는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2개 달린 거 있죠. 요새는 그거 안 나오니까 옛날에 뭐 쌍쌍밥. 그거 뚝 잘라 넘어가. 이렇게 줄 수 있는 아이야 되는데 보통 애들 자르면 망설여요. 왜 망설일까요? 내가 다. 이게 많은 거 같고 이게 망설이잖아요. 그러다가 이러네요. 네가 큰 거 먹어. 자기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얘 땀 흘리는 거 보고 눈치를 딱 보고 아 얘가 덥구나. 네가 큰 거 먹어. 이게 리더 아니에요? 이런 아이가 세상을 지배해서 권력이나 지식이나 돈을 벌었을 때 그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애도 있잖아요. 뚝 잘라서 고민하다가 한 입 벼 먹고 주는 애. 이런 아이가 돼서는 안 돼. 이게 눈치예요. 얘가 더운지 안 더운지도 모르고 나만 배부르면 되니까. 아이를 효과적으로 잘 키우는 방법은 물론 있습니다. 아이가 좌뇌형이든 우뇌형이든 간에 어떤 아이라도 부모가 잔소리를 줄이고 스킨십을 많이 해주고 사랑을 많이 해주는 것이 만고불변의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부모광장 마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